네,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사실 다 사람 문제죠. 정치 앤 피플 시간입니다. 두 분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지금 정치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자 이종훈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따끈따끈하게 이 방송이 시작하기 2시간 전에 11시에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관련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었는지 청평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온갖 수사니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 다 드러내고 보면은요. 네네. 안 나온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좀 깡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아기가 당이라고 본다면은 본인이 진짜 엄마라서 난 떠난다. 뭐 네. 판결과 솔로몬 왕이 아마 윤 대통령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진짜 엄마는 가니까 가짜 엄마 니네들끼리 잘해봐라. 지금 이런 네.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뭐 예상했던 거고 나경원스러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원래 나홀로 집에 나 케빈이 될 수는 없는 맷집과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 이미 나경원 의원은 1월 달에 4번이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센 어퍼커트를 받은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직후에 사회수석한테서 받았죠. 두 번째는 소통수석이 해임을 브리핑했죠. 세 번째는 비서실장까지 참전을 해가지고 진상규명에 문제가 없고 처신을 돌아보라라고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네,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귀국한 이후에 윤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은 틈을 곁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4번이나 어퍼커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맷집과 결기가 없는 이런 체질에서 이 정도 맞았으면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생명을 네. 다투는 네. 그런 상황 아니었는가 정치적. 싶었고요. 네. 더 계속했다가는 저는 나 조국이 된다고 봅니다. 와. 그러니까 나 조국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매우 나경원스러운 그리고 예상했던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더 했으면 조국 장관처럼 됐을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네요. 이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그건 이제 결단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용감하게 내려놓은 거 맞나요? 용감하게와 내려놓다가 또 맞는가? 그러니까 대꾸가 뭐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조금 전에 이제 쭉 나열을까지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압박에 굴해서 그만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용감하게 내려놨다라고 과연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네. 그런 점에서 역시 좀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중도 폭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과연 보탬이 되는 것인지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네.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에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악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내 윤핵관들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전당대회 출마도 못 해보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네. 이런 상황이 과연 건강한 그 공당의 모습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링 위에 올라왔는데요.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국민들이 보시는 모습일 텐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 그룹과 뭐 여러 압박이 있다고 해도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늘 어떻게 보면 비주류인 적이 없을 정도로 살아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걸 놓고 한간에서는 정치적 압박뿐만 아니라 본인이 좀 뭔가 앞서 이제 나조국이 될 수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털면 털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검찰 캐비넷에 뭐가 들어있다. 이런 한간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은 할 수 없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경은? 뭐 그 얘기를 슬쩍슬쩍 여러 사람들이 드러냈고요. 네. 지방자치단체장 그룹에서도 나왔고 초재선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도 이미 듣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네네. 얘기를 했고요. 사실 초재선들이 이렇게 초선은 움직임을 아예 했고 재선은 움직임의 카드를 보인 것은 당을 위해서는 뭐 매우 나쁜 거지만은 하여튼 나 대표를 희망하는 나 대표 지망자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초선 의원들이 다른 걸 가지고 결기를 보여야지. 대표를 나 대표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결기를 보이는 건 대단히 좋지 않은 초선들의 움직임입니다. 네. 초선들한테 기대를 거는 당내외 시선이 있는 건 맞는데 이런 거 하는 초선을 바라는 정당은 없을 거예요. 네. 이번에 초선들은 해도 너무한 이상한 망발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이 이제 포기한 것이 과연 이게 국민의힘의 보탬이 되겠는가라고 제가 네네, 그러셨죠. 의문 제기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탈락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반추를 해보면 결국 뭐 이 친윤 일색으로 가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이 사인을 주면 그냥 당은 그대로 쫓아가고 심지어 초선 의원들까지도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뭐 외견상은 굉장히 일사불란해 보여요. 그리고 뭐 또 이 전당대회 룰까지 또 바꾼 거 아닙니까? 네네. 당원 100%.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윤핵관들 뜻대로 뭐 이제 모든 일이 다 뭐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외견상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것이나 과연 그 안까지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네. 제가 보건대는 불만도 상당히 좀 축적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불만이 축적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일 거다라고 거군요. 봐요. 그러니까 비윤계 또는 친윤계 중에서도 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불안할 겁니다. 예. 자 보나마나 이제 친윤계 당대표 탄생되고 나면 내년 총선 관련해서 공천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당협위원장 이제 교체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뭐 검사 출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이리저리 좀 인연이 있는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공천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지금 현역들 중에도 아마 상당수는 탈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대규모로 물갈이를 해서 친윤계 정당으로 이제 탈바꿈 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보고 줄을 서지만 내심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 뭐 그냥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면 뭐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겠는가? 공천 아마 결과가 나오고 나면 굉장히 내분이 좀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건대는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역대급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대로 만약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국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 필요 없다. 지금 다자 경쟁 구도로 보면 김기현 의원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자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기는 경우일 수도 YTN 여론조사 앞서 저희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나옵니다. 결선 투표 유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현님? 일단 나경원 의원이 받고 있는 표가 일정 부분 있잖아요. 네. 3위는 계속 해왔으니까 그게 10에서 20% 사이 어느 정도일 텐데 이게 이제 흩어지겠죠. 나경원 사태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던 권리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할지 말지도 사실 판단하기가 그렇죠. 뭐 물론 이탈표도 있겠지만 A 뭐 참여해서 뭐 누구를 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돼서 그게 5대5로 균등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네. 6대4나 7대3으로 나뉠 텐데 여기에서 이제 표를 받는 사람이 결선 투표 없이 갈 수 있는 50%를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뭐 6대4 정도로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가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고 이것이 그대로 만약에 표에서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YTN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걸 네네.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약간 더 나와요. 아직 50을 넘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김장연대 때문에 사실 김기현 후보가 초기에는 약간 힘을 받고 뭐 잘 그렇죠. 안 나오다가 10%대에서 지금 껑충 뛰었잖아요. 네. 지금 몇 배가 뛴 건데 만약에 지금 김장연대를 지금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는 거 봐서는 김장연대가 좀 약간 느슨해졌거나 뭐 깨지기 직전이거나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 네. 이 김장연대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힘이 작동을 할지 안 할지 이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것이냐 끝나지 않을 것이냐는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박사님 변수가 그러니까 격변이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제일 큰 변수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출마 여부. 출마 여부가 네.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출마하지 않을 거다라는 설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어가는 그런 그 상황이긴 했어요. 네네. 실제로 뭐 공식 활동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안 나옴으로 해서 어쩌면 다시 계산을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출마하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던 표가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복잡한 조금 전에 계산이네요. 있었습니다만 그 표까지 얻어낼 수 있다면 나에게도 승산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의 결단에 지금 달린 문제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3자 구도로 가게 이제 되는 거죠. 예. 이렇게 3자 구도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세 사람의 표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결선 투표로 가야 되는 네, 상황이 결선 되는군요. 투표로 이제 가게 되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1, 2위에 못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양강 구도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어쩌면 결선 투표 가지 않고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뭐 이제 유튜버 출신 분들이죠. 강신업 변호사나 이런 분들, 신혜식 이런 분들 또 정광훈 씨 얘기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또 대거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한 게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거냐까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찰 소환 오라니까 또 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변호인 대동하고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쪽 당내 상황도 지금 묘하게 합쳐지기보다는 조금 갈라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신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소환이 지금 뭐 소환을 가지고 이제 뭐 토요일 날 간에 뭐 어쩌네 뭐 하루 한 해 이틀을 해야 되냐 하고 지금 하고 이제 밀당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소환이 또 하나 남아 있거든요. 네. 수원지검께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상방울에 있어서 소환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문제고요. 그 소환이 끝나고 나면 한 번 정도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겠죠. 네.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은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킬 가능성은 좀 뭐 저는 거의 없다고 네. 보고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한 번 이상은 와야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봄이 오면 기소가 또 시리즈로 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소환 시리즈, 체포동의안 그리고 기소 시리즈가 오면은 그때 이제 민주당이 내부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변수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팩트를 내놓을 것이냐. 구속에 검찰이- 힘이 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죠? 구속이 가결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팩트 그러니까 네. 공소 사실 이 정도면은 이건 구속이 맞다라고 검찰이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네. 증거 자료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치 현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환 시리즈, 체포동의안, 기소 이 단계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한 깊은 고뇌에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이 발족이 네네. 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모아져 있는 거죠. 기소 단계에 왔을 때 또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네.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깊은 고민이죠. 검사의 공소장이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갯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기소는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건이 됐건. 그런데 기소 단계가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상당히 시끄러워질 건 분명하다. 네, 그리고 그렇죠. 아마 선당우사 정신에 따라서 일단은 대표직 사퇴하라는 요구가 본물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당내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기소 시점에 가서는 뭐 일단 당원 당규 개정해서 기소 이후에도 정치 탄압이면 당직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놓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에 가서는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그래서 친문계들이 이제 그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 속도도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이제가 이제 얼마 전에 출범한 것도 그렇죠.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당의 길도 확대 개편해서 친문계들도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또 뭐 포럼 또 세미나 또 개최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북카페를 여신다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탁현민 전 행정관은 책까지 냈어요. 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친문계들이 뭔가 부활의 이렇게 신호탄인가요? 새불리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네.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 사실은 좀 뻔한 스토리긴 한데 네. 결국은 이제 친문계 중심의 이 차기 지도부 그리고 이제 친문계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 이제 총선을 치러 나가는 자 그래서 당연히 공천도 친문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나 당의 대응이나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만 이제 2, 3월 안에 모든 이벤트가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변수를 좀 하나씩 꼽아주시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신혜님? 뭐 국힘당이야 당연히 전당대회 결과할 거고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봄이 오면 여기저기 진달래 필 때 이제 기소가 여기저기서 나올 네. 테니까 역시 검찰 공소장. 봄이 오면 기소가 되고 그게 네. 가장 크겠죠. 네. 양당의 큰 이 봄이 오기 전에 갈림길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 네. 만약에 이 친윤계 당대표가 아닌 인물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아마 다시 한번 내부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또 않겠습니까? 비대위로 갑니까? 뭐 비대위로 가진 않죠.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뭐 혹시나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굉장히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김기현 전 의원이든 뭐 안철수 의원이든 두 분 다 지금 친윤계를 표방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모든 후보가 다 친윤계를 그리고 표방했죠. 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사무총장은 장제원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별탈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죠. 네. 뭐 본인들 생각으로는 뭐 질서 있게 네. 자기 총선을 향해서 이제 움직여 갈 테고 네. 민주당은 반면에 이제 굉장히 그 분란의 여지가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죠. 공소장에 따라 또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봄에 정치라는 생물이 어떻게 살아있을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 이종훈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